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첼입니다. 여러분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고 이번 여름은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좀 편안하게 쉬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이번 방학 때 다양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도 지금 제가 구상 중인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베테랑의 공부라는 책입니다. 퀴즈 온 더 블럭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임종영 동식 통역사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영어나 통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할 거냐면요. 먼저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좋은 분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 책에 나왔던 좋은 공유하고 싶은 문장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베테랑의 공부입니다. 자, 베테랑은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시면 될 텐데요. 책은 임종영 동식 통역사가 쓴 에세이고요. 영어 학습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어 학습에 관한 책 하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영어를 잘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how에 관한 이제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나 정말 영어 공부를 잘 해봐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제공해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바로 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시면 드는 의문이 그것일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을 겁니다. 나는 그동안 영어를 잘하고 싶어 했는데 얼마만큼 성실하게 내가 영어 공부에 임했나? 라는 질문을 반드시 던지게 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요, 한 번 더 제가 그동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가, 저의 어떤 태도 면에서 한번 되돌아봤고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영어 공부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있진 않아요. 저도 매일 지금도 하루 루틴 중 하나로 삼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영어 공부를 되게 잘 해보고 싶다, 열정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막 생기실 거예요. 이 책은 여기 보시면 다산북스 드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산북스에서 제가 이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먼저 연락을 주셨고, 안 그래도 저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 학습에,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또 영어 통역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먼저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 공부를 잘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영어 통역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른 어떤 영어 통역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이분이 지금까지 이제 영어 통역의 일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에피소드, 그리고 또 이분이 지금 한국 외대 동시통역대학원의 교수로 이제 계시면서 많은 학생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난 학생들 케이스, 그리고 자신이 학생 때 공부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담들을 통해서 동식 통역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런 자질들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연스러운 대충의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통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래 읽었던 책 중에 One Thing 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삶을 살아갈수록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그 핵심의 어떤 것을 찾아서 거기에 몰입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꿈을 크게 가지고 생각을 가질수록 우리의 실행 능력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이 작은 사람보다 더 많이 실행하려고 하고 더 활동의 폭을 높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몰입하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저에게는 목표가 있었는데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영어 동시 통역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고 우연히 그때 이제 최정화 교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최정화 교수님은 그 프랑스어를 전공하시고 그 프랑스어 쪽에 동시 통역사로 일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책을 통해서 동시 통역사의 길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저는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제 이걸 가야겠다. 동시 통역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에 가서 그 꿈은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는 동시 통역 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시반이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 있는데 방학 때는 제가 그 입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곤 했었습니다. 가면은 정말 처참하게 깨지거든요. 하나도 들리지 않은 영어 뉴스를 듣고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동기부여도 받고 절망감도 받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애썼던 그 대학교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어에서 가장 그 최고 경지는 바로 동시 통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여타 꿈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높은 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전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거를 제가 얻을 수 있었고 굉장히 많이 노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에 영어 동시 통역사에 대한 상당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동시 통역이라는 것은 정말 영어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 모국어와 영어가 모두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이거는 정말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 알고 이해하는 것 외에 그것을 정말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피나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한계를 싸워가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그 경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떤 일반 사람과 다른 습관이 있다는 것, 루틴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잠시나마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어 통역사의 세계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참 놀라웠던 것이 집에서 이제 하루 동안 몇 시간을 이제 몰입해서 이제 다 읽었는데요. 그 날에서 정확하게 9년 전에 저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었거든요. 그 날이 떠올랐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시 통역이 무엇인지를 실제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어떤 세계 대회가 열렸었어요. CE 대회라고 해서 청장년층 면여회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청년 장년층의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4년마다 함께 모여 대회를 하는 게 있어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열었었고요. 그때 세계 CE 대회가 이제 강원도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렸는데 통역 도우미로 가게 되었어요. 도우미로 가게 되면서 제가 그 전에 그냥 듣기만 했던 그 통역 부스라고 하는 정말 그 작은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에 가면은 그 동시 통역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이크와 헤드셋이 있고요. 그것을 들이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통역을 부스가 있는데 제가 그 안에 처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었고 그 행사에 관련된 통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 부스 안에서 동시 통역을 한번 해봤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이제 모이는 집회, 야외 집회에서 기억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통역을 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하면서 엄청 저는 진짜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 영어를 통하여서 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언어가 분명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듣고 이해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제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이 책을 읽은 그날 바로 만 9년 전에 그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진첩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 영어 통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단순히 영어를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단히 자기가 쌓아야 되는 어떤 퀄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더 많이 좀 공감이 되었고 존경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면서 아, 그래, 정말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책에서 강조하는 것 단 하나,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고 내가 그곳에서 탑이 되고 싶다면 이것, 단 한 가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노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요. 나는 이만큼 노력했던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게 돼요. 내가 정말 이만큼 피나게 노력했나? 내가 정말 이만큼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썼나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하반기 때 영어를 좀 잘해봐야지라고 동기부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잡아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문장들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역대학원을 다니는 2, 3년의 기간 동안에는 인간이 가진 모든 욕구를 포기해야 한다. 쉴 수도 없고 잠을 푹 잘 수도 없고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다. 친구를 못 만나는 것은 물론 지인 행사, 가족 행사에 가는 것도 거의 할 수 없으며 연애나 결혼은 다른 세상 얘기다. 오직 공부, 공부, 공부만으로 가득 찬 나날로 2, 3년을 꽉 채워야 한다.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뿌리는 공부에 있다. 처음 통역사로 일하기 시작한 3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는 매일 변함없이 새벽의 기상에 한국 뉴스를 정독하고 영어 뉴스를 확인한다. 운전을 하면서 영어 오디오북을 듣거나 그날 동시 통역에 필요한 중요한 문장을 AI의 목소리로 들으며 따라 말한다. 일과가 마무리되는 밤이면 다음날 있을 번역 자료를 검토하며 하루를 마친다. 이렇게 나의 하루는 24시간이 거의 모든 공부로 이루어져 있다. 통역에 필요한 영어 공부, 한국어 공부는 물론이고 통역 관련 분야의 배경 지식, 빠르게 바뀌는 시사 뉴스, 경제, 학술, 과학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폭과 깊이는 다양하다. 이렇게 30년을 공부로 일상을 빼곡하게 채우다 보니 이를 위해 시작한 공부는 어느새 삶을 위한 공부로 이어지고 있음을 새삼 경험한다. 사실 책을 쓰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감보다는 망설임이 컸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무슨 책을 쓰지? 동시통역의 기법에 대해서라면 교과서를 쓸 수도 있겠지만 대중이 흥미를 느낄 만한 이야기는 나에게 없다. 영어를 잘하는 방법도 꾸준히 피나게 노력하라라는 말밖에는 해줄 게 없다. 나는 통역사로서 가져야 할 나만의 첫 원칙을 정했다. 바로 날마다 나를 리셋, 즉 초기화하는 것이다. 그날 내가 통역을 얼마나 잘했든 혹은 얼마나 못했든 어떤 칭찬이나 비판을 들었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내일을 위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머리를 다 비우고 온전히 내일을 위한 준비 모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앞으로 살아갈 통역사로서의 긴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역을 하면서 많은 연사들의 스피치를 접하게 된다. 스피치는 what to say, 즉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how to say,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도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어려운 용어를 쓰거나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너무 빨리 말한다면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잘 이해시키고자 한다면 나의 속도가 아닌 상대방의 생각의 속도에 맞춰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학교에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 와서 영어가 한국말보다 더 편한 친구들이 수두룩했다. 그들은 타임이나 이코노미스트에 나올 법한 고급 문장을 자연스럽게 술술 뱉는 수준이었다. 일상생활의 평범한 표현조차도 나와는 수준 차이가 있었다. 그들의 영어가 진정한 영어였다. 예를 들어 나는 대안이 없어 라는 문장을 들으면 나는 영어로 I don't have any option 이라고 통역한다. 그런데 원어민에 가까운 친구들은 I am out of options 라고 통역했다.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라는 문장을 나는 It's not decided yet 이라고 말하는 반면 원어민에 가까운 친구들은 It's still up in the air 이라고 옮겼다. 물론 내 영어로도 뜻은 통한다. 하지만 그들의 표현은 자연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들의 통역 수준을 보며 나는 평생 그들이 구사하는 영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최초의 좌절을 맛본 순간이었다. 그 좌절은 결코 작지 않았다. 외국어로 영어를 공부한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원어민만의 동물적 감각이 내겐 없었다. 원어민은 아니지만 그들이 쓰는 표현들을 날마다 보면서 훈련하면 그래도 언젠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텼다. 통역대학원을 다니는 2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었다. 2배, 3배 노력하지 않으면 원어민 친구들의 실력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영어에 매달렸다. 일어나자마자 영어 신문을 읽고 주한미군이 주로 보던 AFKN 뉴스를 듣던 습관 때문에 요즘도 일어나면 아리랑 뉴스를 먼저 듣는다. 대학원 재학 시절에는 틈틈이 페이퍼백 소설을 읽었고 요즘에도 틈만 나면 오디오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는다. 원어민이 구사하는 영어다운 영어, 영어스러운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려면 시사 표현뿐만 아니라 유행하는 새로운 표현, 길거리 생활 영어, 유머 코드까지 흡수해야 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학생들이 있다. 특히 일기로 입학한 학생이 인상적이었다. 단어와 문법 실력은 괜찮은데 발음이 토종 한국인 발음이었다. 그대로는 통역사는커녕 통역대학원 졸업도 불가능해 보였다. 하는 수 없이 1학기가 끝날 무렵 그 학생을 조용히 불러서 다른 직업을 찾아보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당사자에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안 될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빨리 포기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학기가 돼 다시 만났을 때 그 학생의 발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통역불스에서 통역을 하는데 이어폰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내가 아는 학생의 목소리와 똑같았지만 어설펐던 발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련된 표준 발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내 조언을 듣고 방학 동안 이를 악물고 발음 교정에 매달렸던 것이다. 사전에 수록된 모든 단어의 발음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수백 번씩 반복하고 교정했다고 한다. 특히 단어마다 자음과 모음을 해체해서 마치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기 전에 발성 연습을 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길게 발음 연습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동식 통역사 역시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다. 끊임없이 행사장에서 동시 통역을 하는 실전 경험을 쌓고 틈틈이 신문을 보고 오디오를 들으며 혼자서 중얼중얼 연습을 해야 한다. 매일 모르는 단어를 외우고 좋은 문장과 좋은 통역을 공부하지 않으면 감각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 평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 편이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조금 엄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공부하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다. 무조건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이 최선이다. 어떤 공부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물론 직장인이나 다른 분야 전공자들이 영어만 붙들고 있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어 계속 훈련을 하면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영어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통학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거나 아침에 1시간씩 일찍 일어나거나 저녁에 1시간 늦게 자는 식으로 시작하면 된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서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도 아주 좋은 시작점이다. 영어는 모국어로 쓰는 사람조차도 다양한 방법으로 쓰는 언어이다. 꼭 미국 영어로 혹은 영국 영어로 구사할 필요는 없다. 조금 달라도 괜찮다. 자신만의 억양으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영어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 영어는 모두의 언어다. 강한 멘털은 안정된 관계와 평범한 일상에서 나온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많지 않고 resilient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멘털이 강해서가 아니라 멘털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늘 감사하는 마음, 좋은 관계, 그리고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이 있어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보는 것,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리는 것, 저녁 창거리를 걱정하는 것, 마롱이와 함께 산책하는 것,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안부 문자나 전화를 드리는 것, 아이들과 카톡으로 수다를 떠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이 통역사 임종영을 지탱해주는 힘이다. There was nothing inherently special about it, but that's what made the whole thing so memorable.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12가지 일의 임계점. 1. 매일 나를 리셋하라. 2. 실력을 믿지 말고 준비를 믿어라. 3. 타인의 영역을 존중하라. 4. 남이 못한다고 내가 돋보이지 않는다. 5. 남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치는 것이 낫다. 6. 직업에 따라오는 모든 괴로운 것들을 견뎌라. 7. 당당하게 내 권리를 요구하라. 8. 임계점을 뛰어넘어라. 9. 비판받는 순간이 가장 선명한 순간이다. 10. 일과 자아를 일치시켜라. 11. 자만을 자신감으로 착각하지 말라. 12. 강한 멘털은 안정된 관계와 평범한 일상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잠깐 들으시면서 느끼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은 정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내가 성실하게 매일매일 영어 공부의 루틴을 하고 있으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써서 내가 하루의 일과를 영어 공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지 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식 통역사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덕목들을 또 이 책들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는데요. 사실 그 얘기들은 동식 통역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그 전문적인 직업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전문성에 오른 바로 베테랑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필요한 퀄리티가 아닐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전체적인 동기부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테랑의 공부를 한번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저희 영상 밑에 간단하게 느낀 점과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싶다라는 신청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을 추려서 다산북스에서 도서를 직접 배송해 주시는 나눔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꼭 저는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 중에서 5분을 추려서 이 도서를 제공받아서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돕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시간에 또 유용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바이.